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조태의 김경섭입니다. 1월 20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자, 이번 주 후반부터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명절 연휴 때보다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아파트보다 보안에 취약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창문이나 또 출입문이 쉽게 열리진 않은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방범 시설이 있다면 이게 잘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거 좋겠죠. 그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에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TV 등이나 실내 등을 켜두거나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물품들이 집 앞에 쌓이지 않도록 이 경비실이나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개인 SNS 계정에 여행 인증샷 많이 남기실 텐데요. 이런 부분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평소보다 화재가 26%나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원기구가 꺼졌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아예 코드를 뽑아서 과열, 합선 등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요 며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포근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또 걱정이 되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미세먼지와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오전까지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후부터는 먼지 농도가 서서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과 세종 6도, 대전 7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태안 6도, 보령 7도, 서천 8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인데 다음 절기가 입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추위가 절정에 이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말부터 이 포근해요. 그렇습니다. 또 추운 곳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이상온난 현상으로 영상 4도를 웃도는 날씨를 보였다고 합니다. 1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요. 이상하리만큼 올겨울 눈도 잘 내리지가 않고 예년보다 추위도 찾아오지 않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곳곳에서 또 전국적으로 겨울 축제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칠갑산 얼음 축제부터 인제 빙어 축제, 홍천강 꽁꽁 축제까지 이 겨울철 즐길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고 축제는 즐겨야 또 추억을 많이 쌓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올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이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고 계신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나의 행복했던 겨울 이야기라고 정해봤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겨울 축제를 즐긴 사진, 또 겨울을 온몸으로 즐긴 사진, 어떤 사진이든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상아 리포터는 뭐 추우나 따뜻하나 네. 마을을 탐구하러 가잖아요. 네. 올겨울 어떤
에피소드가 분명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서산 중앙리에 감태를 따러 갔잖아요. 네. 근데 감태를 눈앞에 두고 이 갯벌에 허리까지 빠져가지고 기어서 나왔던 그날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 아직도 웃음이 나와요. 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희도 네.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은 겨울 축제는 아니지만 봄 축제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봄이 오면 그 복사꽃이 근사하게 필 모습이 멋지게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10여 년 전 마을 경관 사업으로 돌복숭아꽃을 3천여 그루를 마을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봄이면 마을을 아름답게 수놓기도 하고요. 또 이 돌복숭아 열매가 주민들의 소득 사업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흥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청양 양사 1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특별한 봄 축제를 앞두고 주민들이 화합하며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가꿔가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양사 1위에서 만나보시죠. 예로부터 선비를 기르는 마을이라 불렸던 청양군 비봉면 양사 1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바쁘신 걸까요? 겨울철에는 다 한가할 때라고 알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와서 무언가 하고 계세요. 매년 이게 요때 되면은 겨울철 되면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득을 주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10여 년 전 마을 경관 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심은 3천 그루의 돌복숭아 나무. 봄이면 분홍빛 터널을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올 봄에는 이 돌복숭아를 이용해 성대한 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독 창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다 이게 환원을 다 해주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범 사업이 돼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처음으로 이랬는데 복사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와서 혹시 도와드릴 거 없나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돌복숭아 나무에선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돌복숭아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청을 담갔다고 합니다. 제가요 복숭아는 그냥 잘 먹을 줄 아는데 개복숭아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요 농사진 거를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주민들의 귀한 소득원이 되어준 돌복숭아 열매. 작년에는 11톤 정도를 판매하고 나머지로 돌복숭아 청을 담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개복숭아 청입니다. 개복숭아 청이 있어요. 청? 네네.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했습니다. 새콤달콤해요. 따뜻한 물에 희석해가지고 마시면은 기관지에 좋아요. 그리고 각종 음식에서 넣어서 먹으면 감칠맛이 나고. 1톤 이상의 돌복숭아청이 맛있게 발효돼 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판매용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개복숭아청을 해마다 담는데 금년에 그 11톤 정도는 판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청을 담궜어요. 요거는 자손들한테 이제 설날 오는 자손들한테 나눠주고 마을 분들도 나눠 먹고. 어머나 이거 받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자녀들이 먹어보고 좋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을 사업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노랫소리. 지금 이 소리 안 들리세요? 우리 동네 스타가 있어요. 스타. 이 마을에 스타가 있다고요? 아, 애낭만이야. 사람 말을 못 믿어. 가요. 같이 가요. 노랫소리를 찾아 도착한 곳은 마을의 한 비닐하우스. 3년 전 이곳에 뮤지컬 배우 김덕환 씨가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바람에 몸을 맡길 때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 감명 깊게 듣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탐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귀로 찾아왔어요.
40년간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김덕환 씨는 오래전부터 귀촌을 꿈꿔왔는데요. 3년 전 청양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귀농 준비를 하다가 그 교육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 쉬는 시간에 나왔다가 그 동네 관계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여기 땅이 나온 게 있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저 교육 중에 땡땡이 쳐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봤죠. 그랬더니 마음에 들더라고. 그 자리에서 계약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이 마을만의 매력이라고 그러면 사람이겠죠. 사람이 좋다. 그렇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지냈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도 청양 생활을 많이 부러워한다는데요. 준규야. 야 오래간만이다. 형은 지금 저 청양에 와 있는데. 어디요? 청양. 뭘 보고 하시? 평양이 아니라 청양에 내려오셨는데 마을이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셔가지고 박준규 씨도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저도 가고 싶네요. 그래 하여튼 저 건강 조심하고 재수 씨한테 안부 전해주고. 올해 복사꽃 축제가 개최되면 성대한 뮤지컬도 함께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연기 꿈나무들에게 연기 지도도 해준답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뮤지컬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또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술이나 어떤 뭐 이쪽 방향을 설정을 했을 때 정했을 때 그 가교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보람이 없잖아요. 네.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동생 시집한테 가시고. 그럽시다. 예. 물고기요? 예. 저도 잡으러 가려요. 마을에서 막둥이로 통하는 김덕환 씨, 항상 어르신들이 살뜰히 챙긴다고 합니다. 우리 농사 짓는데 우리 마을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둥벙이요? 오. 그래서 보수도 할 겸 또랑치고 가재 잡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또 물고기도 먹고. 물고기 잡아야죠. 네, 이제 잡아야 돼요. 예. 동창군의 매서운 기세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기에 흠뻑 빠진 사람들. 동안기에는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이 시간, 멀리서 보는 저도 덩달아 흥겨웠습니다. 짓궂은 장난도 치며 함께하는 이 시간에 이웃 간의 정도 더 깊어만 갑니다. 저도 보면서 어릴 적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고기 나가 고기. 아니 안 빠져나 이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크죠? 네. 야, 이런 가지고 가서 우리 마을 해관에 가서 네. 어디 끓여 먹자고요. 한바탕 물고기 잡기가 끝나고 회관으로 향했는데 마을 어머니들께서는 윷놀이 산매경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잠시만요. 와, 지금 윷이 정말 날마다 윷놀이 하셨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여기 해관 생기면 이거 해가 연타 노는겨. 지금 윷이 와. 이래서 처음 봤죠? 예, 요거 지금 테이프로 감으신 거 아니에요? 테이프도 몇 번 차감는 거 이거. 나무가 안 보여요, 나무가. 안 돼, 몇 번 차감아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재밌어요. 윷놀아서. 이웃 간의 화합과 친목도 모인 우리 전통놀이 윷놀이만한 게 없죠. 정말 하루가 순삭이네요. 아이고, 괜한데. 어떡한데? 윷놀이 한번 해볼 테요? 네, 저 물고기 잡고 와서 좀 추웠는데 여기서 몸 좀 녹여야겠어요. 물고기 잡아왔어? 네. 그럼 어죽거리라 가야겠네. 어죽거리. 이거 그만이야, 이거. 어죽거리라. 아니, 어머니. 마을 어르신들이 잡아온 물고기 덕분에 오늘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100여 가구 200여 명이 살아가는 비교적 큰 마을이지만 단합 하나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양사 1위 주민들. 식사를 마치고 주민들이 모여 어딘가를 향하는데요. 옷까지 곱게 차려입고 400년 된 고택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고택. 옛 모습 그대로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 400년 된 고택이거든요.
이재 선생께서 여기 낙향하셔서 지어가지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을 짓고서. 400년이나 네, 됐어요. 네.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려고요. 어서 오세요. 분들 건강들 하시고 브라커에서 많이 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좋은 경험했고요. 덕담도 해주셨잖아요. 이 덕담 듣고 나니까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아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주민들과 마을 사업을 하며 이웃 간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 청양 양사 1위 주민들. 복사꽃처럼 오늘도 웃음꽃 가득 피어납니다. 저희는 이 동네가 건강하고 참 참된 동네로 해서 인재를 키우려고 합니다. 인재를. 그래야 우리 이 동네가 훨씬 활기차고 또 이 살맛 나는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시골 이 농촌이라는 곳이 느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빠르고 정보도 많고 상당히 지금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정말 열심히들 다 각자 맡은 그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존경스럽죠. 참 살기 좋고 인심 좋고 아무거나 오시면은 저희 마을 주민들이 협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산골 마을에 돌복숭아나무를 심으면서 복사꽃 같은 웃음이 무락무락 피어납니다. 문화가 흐르고 도시민들과의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는 양사 1위를 꿈꾸는 사람들. 올봄 복사꽃이 만발할 축제 같은 그날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네, 100여 가구 200여 명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청양의 양사 1위 마을을 다녀왔는데 화면 보는 내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마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단합 하나만큼은 최고네요. 단합도 잘 되고요. 인심도 좋고요. 그리고 청정한 자연환경 덕분에 이곳으로 귀촌한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보신 이 뮤지컬 배우 김덕환 씨의 경우처럼 이 마을에 오시는 분들을 모두 가족처럼 품어주는 그 따뜻한 분위기에 저 반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겨울철이라 농산물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요. 이곳엔 또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청양하면 고추가 떠오르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도 있고요. 구기자, 밤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고요. 또 이 마을에는 목장이 있어서 치즈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봄에 복사꽃 축제도 경험하고 또 다양한 체험들 즐기면서 이 마을 양사 1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 마을이 길을 양 선비사라고 해서 양사 1위라고 하는데 요즘은 보기 드물게 새해가 되면은 마을 주민들이 어르신들을 찾아서 직접 세배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전통 이어가면서 더욱 활기 넘치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마을로 번창하기를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에게 퀴즈의 문제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날씨 정보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오늘의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로 이 겨울을 매듭 짓는 날로 보고 계절적 연말일로 여겼다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동지, 2번 수안, 3번 대한. 네.
사실 올 겨울은 정말 눈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는 막 눈사람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네. 올 겨울은 눈사람 하나 못 만들어 본 게 정말 큰 한입니다. 큰 한이 네, 됐어요? 작은 한이 아니라 정말 큰 한이에요. 큰 한으로 그렇지 남았군요. 않나요? 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네, 큰 한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또 민국 만세! 아. 이 힌트를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흘러갔네요. 동지의 소환 대안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대안이죠. 소환과 입춘 사이에 드는 대안은 큰 추위라는 뜻의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대안의 마지막 날을 절분이라고 해서 계절적 연말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풍속에서는 이날 밤을 해넘이라고 해서 방이나 마루에 콩을 뿌려 악기를 쫓고 새해를 맞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의미로 봐서는 대안이 가장 추운 절기에 속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환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소환의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대안이 소환보다 좀 덜 춥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솔방울처럼 단단한 송이에 들어있으며 맛이 고소하고 기름기가 많아 기름을 내거나 고명으로 쓰는 견과류입니다.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식품으로 알려진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잣, 2번 호두, 3번 은행. 네. 꼭 이 수정과에 이거 한 두세 알 정도 동동 네. 띄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네. 그러면 더욱더 맛이 좋고. 예. 네, 오독오독 이거 그렇습니다. 씹어 먹는 재미가 네. 있는데요. 그것만 골라 먹으려고 맞아요. 했던. 골라 먹으려 했는데 네. 수정가에 딱 띄워져 있는 요거 뭘까요? 잣, 호두, 은행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잣이죠. 오엽송의 열매인 잣은 예로부터 신선식품으로 풍부한 영양과 고소한 맛으로 널리 사랑을 받아온 식품입니다. 잣에는 마그네슘과 철분 함량이 많으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혈압 강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잣은 맛도 좋고 영양분도 풍부하지만 열량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잣을 많이 먹으면은 설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 이 겨울철 감기에 시달리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한 OX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몸에서 열이 날 때 이마에 올린 찬 물수건은 열을 내리는데 효과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흔히 하는 네. 그런 행동 중에 하나잖아요. 네. 열이 났을 때 그런 찬 거를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머리 네. 이마에 딱 갖다 대면은 그 순간은 시원해져요. 그렇죠? 예, 시원해지는데 이거를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라면은 문제로 됐을까? 역시, 네. 이걸 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출제 의도를, 맞아요. 출제 생각해 의도를 보시면. 파악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답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마에 찬 수건을 올리면 피부 표면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혈관이 수축하고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해 체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얼음찜질은 근육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열이 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이 수많은 명작을 남긴 화가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많은 자화상을 그렸으며 20세기 미술에 큰 영향을 준 작가입니다. 강렬한 색채로 그린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이 화가는 누굴까요? 1번 라파엘로, 2번 빈센트 반 고흐, 3번 파블로 피카소,
네. 딱 해바라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화가일 것 같은데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비슷한 이름의 고갱이라는 화가와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요. 서로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니까 네. 이 보기 중에 고갱과 좀 이름이 비슷한 걸 고르시면 정답을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공자다운 힌트를 또 드렸습니다. 라파엘로 빈센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 중에 누굴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빈센트 반 고흐죠. 빈센트 반 고흐는 풍경화와 초상화를 그린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비극적일 만큼 짧은 생애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는 2월 9일까지 반 고흐 그 위대한 여정 전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 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5번째 문제는요.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뒤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당시 감정을 느끼며 불안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해리성 정체장애, 2번 경계성 성격장애, 3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네.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요. 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네. 또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질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던 그런 질환인데요.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사건 후에도 반복되는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네. 월요일에 아침엔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청양의 양사 이리마을 네. 거기서 그 어죽을 드시고 오셨는데 다른 데서 먹는 어죽과 좀 다른 남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잡는 과정을 직접 봤으니까요. 재밌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달랐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직접 드시러 한번 같이 떠나실래요? 그러면 양사일이 한번 가면은 어떻게 네. 마을 주민들이 좀 이렇게 네. 어죽을 좀 끓여 주시나요? 잘만 말하시면 그렇습니다. 인심이 좋은 마을이니까요. 네. 그래요. 듣고 그럼. 계시죠? 예, 그런 인심 넘치는 마을 저희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한우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전남 영암에 명품 한우가 있다는 사실 가족 여러분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남 영암의 한우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요. 맛도 맛이지만 멋진 몸매와 잘생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남 영암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비켜라! 전남 영암의 명품 소들 나가신다! 평범한 소들과는 다른 육중한 몸매에 카리스마 짙은 날카로운 눈매까지. 아니, 소가 특별하면 얼마나 특별하냐고요? 소라고 다 같은 소가 아닙니다. 스마트한 첨단 어플을 통해 농장의 모든 소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고요. 거기에 매실을 첨가하고 발효의 기술까지 더한 친환경 사료로 튼튼한 소들을 길러내고 특별한 종자로 우량암소를 생산하고 있다고요. 남녀노소 좋아하는 맛과 풍미에 부드러운 육질을 품은 매력 덩어리.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는 전남 영암의 명품 매력 한우 만나봅니다. 전남 영암 미안면에 위치한 한 농장.
이곳에서 영암에서 길러낸 명품 매력 한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다 같은 소들로 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왜 영암의 소들이 매력 한우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암 한우가 왜 좋냐면 영암 한우가 지금 2019년도 고급육 이제 성적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영암군에서 생산한 한우 고급육 출연율이 전국에서 1위. 전국에서 1위라고요? 그리고 다른데 이제 다른 애는 이제 2, 3위, 4, 5위 하다가 금년에 1위로 올라온 이유는 우리 그 농가들이 전부 다들 개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만큼 뒷받침해주고 있고 무려 영암군의 한우가 전국 고급육 1위를 한 데에는 농가들의 노력뿐 아니라 군에서도 장려금을 지원할 만큼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우량함소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은 면화 없이 다 그것을 출하를 안 하고 늘린 결과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 13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한 170, 80마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의 노력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우량함소. 그런데 우량함소는 어떤 소인가요? 우량함소를 하면 엄마소와 송아지를 태어났을 때 그 송아지가 30개월 전후로 비육시켜서 출하했을 때 등급 출연율이 A, B, 툭불 그리고 등신 단면적이 110 이상 그리고 도체중이 450kg 이상 그리고 엄마소를 선형심사 해가지고 79점 이상이 돼야만이 그 소가 우량함소로 되는데 그뿐 아니죠. 거기에 친자간별에서 친자관계가 성립되어야 우량함소로 등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량함소들은 특별한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데요. 9, 1, 3. 자, 이 소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오는데 바로 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 우량함소의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노력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영암한우가 좋은 이유는 또 하나 청정지역이고 또 양질의 조사를 먹일 수 있고 또 지하수도 아직 오염이 안 됐고 그리고 우리 매력한우 같은 경우는 그 매실 발효시킨 TMR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먹일 수가 있어요. 매실을 넣은 TMR 사료요? 바로 이 TMR 사료는요. 발효시킨 매실을 갈아 사료 원료에 섞고 배합 후 또 발효시켜 만든 사료라고 합니다. 이 TMR 사료를 먹인 소들은 어떤 점이 좋나요? 소들이 상당히 육질도 부드럽고 고급육 출연율도 높고 백문이 불여일견 공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영암의 매력 한우가 맛있고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사료에 있었네요. 이게 사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고 맛있어요. 매실의 맛도 그 품질도 엄지척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좋은 매실로 사료를 만드니 소가 더욱 건강하고 또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종자부터 매실 넣은 TMR 사료까지 남다른 영암의 매력 한우.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이젠 알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암 매력 한우의 맛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매장에 진열된 새빨간 한우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아니 그런데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부위도 여러 가지인 것 같고 어머니 어떤 고기가 맛있는 부위예요? 알려주세요. 이거 맛있겠다 진짜.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맛있는 한우를 먹어볼까 해서요. 평소에도 자주 드세요? 아 자주는 비싸서 못 먹고요. 좀 특별하고 뭐 할 때만 특별 메뉴로. 영암 한우 어떤가요?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맛이 좋아요. 영암 한우가.
어떤 부위든 맛있다는 어머니. 그래도 고기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골라야 하는 거죠? 영암 한우는 어떤 부위가 좀 맛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저희들이 가장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부위들이 꽃등심하고 살치살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뭐 고소하면 꽃등심은 고소한 맛이 좋고, 그리고 이제 살치는 이제 부드럽고 담백하다 보니까 이렇게 꽃등심하고 살치살을 가장 많이 고객님들이 선호하십니다. 한우 어떻게 먹으면 맛있나요? 우선은 가장 맛있게 드시려면은 고기 육즙을 느낄 수 있게 좀 도톰한 크기로 해서 숯불에 참숯같이 이렇게 좋은 숯불에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게, 그리고 그 한우의 참맛을 잘 느낄 수가 있겠죠. 잘 달궈진 숯불 위에 착 올려 구워 먹는 한우라니. 고기 육즙은 가득하고 숯불 향까지 더해져 그 맛이 일품이죠. 고기는 바로 뒤집는 게 생명. 사장님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마블링 가득한 꽃등심 구워주는데, 아니 그러다가 눈 빠지시겠어요. 기다림도 잠시. 금세 맛있게 구워진 영암의 매력 한우. 한 점 집어 맛있게 먹어보는데요. 행복한 표정에서부터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먹기만 하지 말고 영암 매력 한우의 맛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영암 한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대박. 품질 만점, 영양 만점, 영암 매력 한우. 그 매력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지방 적고 육질 연한 부드러운 영암 한우의 그 맛.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남 영암에 오시면 맛볼 수 있으니까요. 매력 한우 맛보러 전남 영암으로 오세요. 네, 역시 명품 한우의 비결이 따로 있었네요. 네. 특별한 종자를 개발해서 키운 우량 암소도 있었고, 매실을 넣어서 만든 사료까지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명품 한우가요, 전남 내에서 사육 두수가 2, 3위로 꾸준히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영암군에서도 최상급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명품 한우가 탄생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육지의 한우를 만나봤으니까 이번에는 바다의 해산물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철 맞은 해산물은 많이 비싸서 마음껏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쉬웠는데 이곳에 가면 무한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부산으로 떠나보시죠. 맛과 영양을 다 잡은 귀한 겨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통영 바다에서 데려온 굴부터 망망대해를 건너온 러시아 대게까지 한 번 맛보고 멈출 수 없다면 무한정 드시라. 무한리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 오늘 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 해서 왔긴 왔는데 어머, 사람 되게 많다. 바야흐로 굴의 계절이라 했던가. 여기도 굴, 저기도 굴. 초저녁부터 다들 어딜 가나 했더니 여기 모여 있었네요. 아니 근데 여기 굴이 싱싱한지 맛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좀 물어볼 사람 없나? 발빠른 리포터, 이때 외식 온 가족 발견. 안녕하세요. 10분 정도? 야, 10분 정도 만에 이만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네 분이서 이만큼 10분 동안 드신 겁니다. 굴맛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오, 좀 싱싱한 것 같으세요? 네, 엄청 통통하고 크기도 크고. 어머, 여긴 벌써 한 냄비 했나 본데요. 이만이 되도록 먹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올 때 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무한 리필로 아주 맛있다고. 근데 또 1인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직접 통영 가서 굴새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싼 거예요. 에이. 그건 진짜예요. 네네. 되게 번거로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한번 따라가 봐도 돼요? 네, 확인하셔도 돼요. 단돈 10,000원의 굴 무한 리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음날 가게를 찾은 박유림 리포터. 지금 뒤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 가득 찬 게 저기도 지금 한참 남았어요. 이게 지금 통영으로 간다는데 갈 때만큼이면 올 때도 이게 한가득 쌓일 것 같은데 이게 싱싱한 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같이 한번 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안전벨트도 매요. 지금부터 경남 통영으로 출발합니다. 창원 거쳐, 고성 거쳐, 마침내. 아유,
나라 도착. 에이, 이건 아니죠. 일어나세요, 유림 씨. 그냥 이렇게 통영에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굴을 가지고 오는 데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 시내 요 집에서 갖고 가는 친구들이 하나인가 둘인가 이래요. 아, 손님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내가 싱싱한 예, 거 다 예. 보고 왔어요. 바다에서 딱 해가지고 요 들고 왔습니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드디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연간 국내 굴 생산량 60%를 차지하는 통영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옆 공장에는 제철답게 굴을 산처럼 쌓아두고 작업이 한창인데요. 우유 빛깔의 굴들이 영롱한 자태를 뽐냅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 이 싱싱해 보이는 굴. 정말 싱싱해 보이는데 이 보세요. 쫙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짜라란! 여러분 이 통영 바닷가에서 직접 이 굴을 캐오신다고 해요. 여러분 저기 쭉 보이는 거 보이세요? 저게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저 양식장에서 여기까지 이 코앞 거리로 바로 들고 오니까 싱싱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이거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맛있겠어. 싱싱해 보여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왕복 4시간 여정 끝에 부산에서 만나는 통영 생굴구이 되시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물만 부어 10분간 끓이면 영양 만점 투명한 육수 먹으면 탱글탱글한 굴을 맛볼 수 있다고요. 아유, 그렇게 맛있어요? 살짝 떡! 육즙 보이실 거예요. 육즙 보이세요? 야, 기똥찹니다. 국물부터 한번 맛볼게요. 여러분 저 우아하게 마셨는데 정말 그 어떤 샴페인보다 더 우아하게 마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죠? 가장 중요한 거 요 굴이 목 넘김이 어떤지 또 궁금하시죠? 제가 또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아시죠? 굴 맛이에요. 근데 굴 맛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냥 일반 굴은 조금은 비린내가 나고 조금 먹기에 질긴 감이 있는데 이거는 푸딩처럼 그냥 목에 후루룩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쫀득한 육질이 살아있는 통통한 씨알이 혀끝에 닿으면 우와, 이건 마치 입안에 통영 앞바다가 밀려 들어오는 느낌. 이 밤이 새도록 겨울 제철 생굴구이에 취하고 싶네요. 한 냄비 다 비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리필이 되거든요. 다음 무한 리필의 주인공을 만날 차례. 놀라셨나요? 홍게 아니고 진짜 대게 맞습니다. 아니 대게가 무한 리필이 되나? 비싼데? 아니 여러분 이게 1인당 배불리 먹으려면 10만 원? 10만 원 넘어갈까 봐 마음 졸이면서 막 먹는 게 대게잖아요. 근데 이게 10만 원이 뭐야? 48,000원에 무한 리필이래요. 아니 이런 게 어떻게 48,000원에 무한 리필이에요? 사장님! 네. 아니 사장님 여기 지금 대게 무한 리필 이 가격 이게 말이 돼요? 러시아 마가단 지역에서 대게를 잡아서요. 대량 구매해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중 거의 균일한 품질의 대게를 가격 변동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창고가 어디예요? 저기 부산 감천에 있어요. 부산 감천항 인근의 냉동창고. 연간 약 200톤의 러시아산 대게를 들여와 1년 내내 공급한다는데요. 여기 지금 얼마나 있는 거예요, 대게가? 1년 동안 식당에 납품하는 대게만 약 30톤. 개수로는 약 12만 마리나 된다네요. 우리 이거 빨리 녹여서 먹으러 가요. 리포터가 냉동창고에 간 사이 매장 한가득 채운 손님들. 부산에 딱 하나뿐이라는 스노우크랩 무한리필.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지방 함량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덕에 다이어트는 물론 환자나 노인들이 먹기에도 부담 없는 대게. 딱딱한 껍질을 벗어난 새빨간 속살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러시아 물먹은 최고급 대게 맛은 어떤가요, 유림 씨? 와, 여러분 지금 이거 대게 보이시나요? 야, 이게 저는 영덕대게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사이즈가 영덕대게 큰 사이즈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반마리가 지금 이거 보세요. 제 한 뼘을 넘었어요. 와, 이거 팔뚝 나는데? 이게 왜 스노우 크랩이라면 자, 안에 보면 엄청 하얗죠. 그래서 이게 눈처럼 하얗다 해서 스노우 크랩이고 이게 또 맛있기로 또 유명하죠. 아, 제가 이걸 먹게 될 줄 몰랐는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이게 뭔가 특별한 날 아니면 되게 먹으러 갈 일이 없어요. 야, 이 잘리는 소리 보세요. 아싸.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탱실탱실한 거 보이죠? 와, 인간계의 맛이 아닙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요거 그냥 저 힘들이지 않고 싹 했는데 얼마나 부드러우면 쏙 빠지는 거예요. 요거는 뭐 그냥 뭐 소스 필요 없어요. 육즙 그냥 그대로 싹 먹으면 돼요. 여러분 맛이 어떠냐면요. 그냥 목 넘김이 필요 없어요. 호로록 넘어가요. 어떻게 이러지? 우와, 야 여러분 어떡해.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좀 3D, 4D 정도 되면 이 향과 이 맛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미안해요. 저 혼자만 드셔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스파시바 너무 고맙다. 박유림 리포터 감격에 겨운 나머지 러시아산 대게로 세계 통일도 이뤄낼 기세네요. 가족끼리 대게를 먹으러 갔는데 부모님들은 대게 맛을 잘 모르고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대게가 너무 비싸서 우리 아이들 먹인다고 못 먹인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오시면요 우리 부모님들도 배 가득 한가득 먹고 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무한 리필로 배 빵빵하게 채우고 우리 가족끼리 너나 할 거 없이 배 빵빵해지는 저녁, 맛있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사장님 저 무한 리필 하나 더 주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제철 통영 생굴, 그리고 사계절 내내 촉촉하게 맛볼 수 있는 러시아 대게까지. 겨울 해산물 무한 리필 맛집으로 지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 없어서 못 먹는 이 굴과 대게. 네. 우리 리포터가 되게 많이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네. 살짝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입안 가득 군침이 도는데 네. 사실 그 무한 리필집이라고 하면은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두 곳은 이 품질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굴도 굴이지만 사실 대게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대게는 정말 마음껏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네. 마침 또 제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니까 부산 간 김에 꼭 도장을 찍고 와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먹다가 남는 거 있으면 꼭 좀 싸울까요? 예, 좀 남는 게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미세먼지와 빙판길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오전까지 우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먼지 농도가 서서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과 세종 6도, 대전 7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홍성 6도, 보령 7도, 서천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은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나의 행복했던 겨울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813번님. 겨울이라 움츠러들기만 하는데 어제 한밭 수목원 안에 있는 열대 식물원에 다녀왔습니다. 따뜻함과 신선한 산소를 마시고 초록빛의 식물을 보면서 겨울 추위를 잠시 잊고 왔습니다. 오, 네. 대전 한밭 수목원 다녀오셨군요. 4241번님, 가족과 함께한 겨울 여행입니다. 역시 여행은 겨울바다죠. 맛있는 굴찜과 칼국수가 이 여행의 별미였답니다. 4241번님도 굴 많이 드시고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7658번님, 지난주에 대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원래 추위를 많이 타는데 따뜻한 대만에 가니까 힐링도 되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가고 싶네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네. 예. 2504번님,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영동으로 놀러 갔습니다. 옥계폭포 앞에서 즐겁게 놀다 왔네요. 어른들은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고 아이들은 일급수 얼음을 깨먹어 보면서 즐거운 겨울을 보내고 왔습니다. 얼음을 이렇게. 일급수니까 네. 가능한 거겠죠. 네, 더 맛있겠죠. 7389번님, 올겨울 아직 한방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충남 금산 근교에 해마다 여러 형태의 얼음을 얼려서 마치 겨울왕국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가끔 이곳을 산책하면서 겨울다운 겨울을 즐겨봅니다. 이런 곳이 있군요. 네. 금산에. 예. 6990번님, 겨울바다의 운치는 정말 스릴이 넘치고 보기만 해도 감동입니다. 사진은 팔미도를 향하는 여객선 후미인데요. 갈매기에게 새우깡 먹이를 줬더니 잘 받아 먹어서 신기했어요. 오. 네. 네. 자, 이렇게 겨울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눈이 내리지 않아서 아쉬워하고 네. 있는데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그래도 눈 한 번 정도는 펑펑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 이응로 미술관 소장전 예술가의 방이 3월 22일까지 이응로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연극 신비한 요리집 백년국수가 2월 9일까지 아신극장에서 이어집니다. 자연의 터 인간의 문희전이 3월 1일까지 대전 복합터미널 DTC 갤러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공주시립합창단 2020 신년 음악회가 21일 저녁 7시 30분 공주 문예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김주영과 함께하는 연민락 콘서트 슈베르트, 맨델스존, 슈만이 22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연민실에서 있습니다. 홍성 군민과 함께하는 2020 신년 음악회는 31일 저녁 7시 홍주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유성 5일장을 찾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 유성장에서 설맞이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988234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세상을 떠난다. 즉 무병장수를 말하는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명 착한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저항성을 키워줘서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스트레스 관리 혼자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네. 그래도 이번 한 주 착한 스트레스만 받는 그런 즐겁고 활기찬 한 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